2026년 2월 5일 대한민국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한 편이 조용히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본 반도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질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카이스트 연구팀이 만든 AI 반도체 기술, 엔비디아 GPU보다 2.1배 빠르다는 결과입니다. 2.1배.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나들며 AI 시대를 지배하는 그 엔비디아보다 2배 이상 빠르다는 말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응. 드디어 엔비디아 잡았다. 국산 AI 반도체 시대가 왔다. 두 번째 반응. 어차피 연구실 수준이지 엔비디아를 이긴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데 두 반응 모두 절반씩만 맞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나머지 절반을 보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 2.1배라는 숫자 뒤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지, 왜 이 연구 하나가 아니라 이 연구를 둘러싼 구조 전체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구조가 여러분의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KAIS의 연구, 퓨리오사 AI의 양산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그리고 정부가 쏟아붓는 10조 원짜리 예산, 이 네 개가 하나로 연결될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채널은 구조를 봅니다. 구조를 보면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가 보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KAIS Tauto-GNN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Auto-GNN, 이 이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그래프 신경망입니다. 그래프가 뭐냐고요? 여기서 그래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막대 그래프가 아닙니다.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상을 봅니다. 다 보고 나면 옆에 추천 영상이 뜹니다. 왜 그 영상이 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취향을 가진 수천만 명의 시청 패턴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AI가 그 네트워크를 분석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술이 GNN, 그래프 신경망입니다. 유튜브 추천만이 아닙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를 추천할 때, 카카오뱅크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할 때, 신약 개발에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할 때, 물류회사에서 최적 배송 경로를 찾을 때, 이 모든 곳에 GNN이 쓰입니다. 그런데 GNN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 병목이라는 문제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급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화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재료를 손질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재료 손질이 느리면 가스레인지 화력이 아무리 좋아도 요리가 늦어집니다. AI 연산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바로 그 재료 손질입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연산해도 데이터를 미리 정리하고 공급하는 속도가 느리면 전체 속도가 떨어집니다. 카이스트 오토-GNN이 해결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 전처리 병목을 기술적으로 해소해서 전체 추론 속도를 RTX 3900 대비 2.1배 끌어올렸습니다. RTX 3900, 엔비디아가 만든 고성능 소비자용 GPU입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용으로 만드는 H100, H200보다는 낮은 등급이지만 연구 비교 기준으로 자주 쓰이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보다 2.1배 빠르다는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2.1배는 GNN이라는 특정 워크로드에서의 성능입니다. 모든 AI 작업에서 엔비디아를 2.1배 앞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토-GNN은 현재 연구 프로토타입입니다. 실제 제품으로 나와 팔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있습니다. 왜 이걸 굳이 말씀드리냐고요? 이 채널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있는 그대로 봐야 구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고요? 엔비디아 GPU는 무엇이든 다 잘하도록 설계된 범용칩입니다. 모든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범용이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모든 것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GNN처럼 특수한 구조의 AI 연산에서는 그 구조에 딱 맞게 설계된 전용 칩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가 있습니다. 칼도 되고 드라이버도 되고 가위도 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를 조이는 데는 전용 드라이버가 훨씬 낫습니다.
전문 요리사는 용도별 전용 칼을 씁니다. 엔비디아 GPU가 스위스 아미나이프라면 오토GNN은 특정 작업을 위한 전문 도구입니다. 이 틈새가 국산 AI 반도체의 기회입니다. 실제로 AI 산업이 성숙할수록 이 틈새는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AI 시대에는 일단 엔비디아 GPU로 다 돌려보자는 접근이 맞았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병원은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AI를 씁니다. 은행은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AI를 씁니다. 제조 공장은 불량품을 검출하는 AI를 씁니다. 자율주행차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AI를 씁니다. 이 각각의 작업들은 서로 전혀 다른 연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최적화된 전용 칩이 있다면 범용 GPU보다 훨씬 싸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AI 반도체 스타트업들이 노리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KAI, ST, 오토GNN은 그 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배하는 시장 전체를 한 번에 빼앗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완전히 최적화하지 못하는 특수 영역들, 그 영역들을 하나하나 공략하는 것, 이게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KAIST, 오토GNN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연구에서 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카이스트가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 내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이름이지만 국내 AI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선두주자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만든 칩이 RNGD입니다. 발음은 레니게이드라고 읽습니다. RNGD가 어떤 칩인지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HBM3 메모리 384GB 탑재, LLM 추론 특화 MPU, 2026년 1월 양산 돌입, 올해 목표 출하량 2만 장.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풀어드리겠습니다. HBM3 384GB. 이게 얼마나 큰 용량이냐면 엔비디아 H100SXM 버전의 HBM 용량이 80GB입니다. RNGD는 그 거의 5배 용량의 메모리를 탑재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LLM,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메모리 용량입니다. 챗GPT 같은 거대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려면 모델 전체를 메모리에 올려야 합니다. 메모리가 클수록 더 큰 모델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RNGD는 이 메모리 용량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효율입니다. 업계에서 엔비디아 대비 전력 효율 3배에서 5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기요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능을 내는데 전기를 3분의 1만 쓴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 절감입니다. AI 칩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얼마나 빠르냐에서 얼마나 효율적이냐로 바뀌고 있는 시대에 RNGD의 전력 효율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와 오픈AI가 POC, 개념 검증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LG가 채택했습니다. 핀란드 통신장비 기업 노키아도 채택했습니다. POC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칩, 우리 현장에서 진짜 되는지 한번 써보겠다는 실전 테스트입니다. 메타와 오픈AI 같은 회사들이 새 칩을 검증할 때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LG와 노키아가 채택한 것도 중요합니다. 채택은 POC와 다릅니다. 테스트 해보겠다가 아니라 쓰겠다는 결정입니다.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RNGD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가 있습니다. 메타가 퓨리오사 AI를 인수하려 했다는 루머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메타. 이 회사가 인수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기술에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독립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퓨리오사 AI의 기업 가치는 1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니콘 문턱을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KAIS의 연구가 실제 제품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KAIS에서 검증된 아이디어들이
퓨리오사 AI 같은 팹리스 기업들의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연구가 상용화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회사의 성공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퓨리오사 AI의 R&D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그 HBM을 만드는 곳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앞서 R&D가 HBM3 384GB를 탑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HBM이 어디서 오느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부품 납품 관계가 아닙니다. 퓨리오사 AI는 R&D를 설계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맞춤형 HBM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칩 설계와 메모리 설계가 서로 최적화되도록 처음부터 함께 작업한 겁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PIM 허브입니다. PIM은 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 안에서 연산까지 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기존에는 CPU나 GPU가 연산하고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PIM은 메모리 안에 연산 기능을 넣어서 데이터를 굳이 메모리 밖으로 꺼내지 않고 메모리 안에서 바로 처리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데이터 이동 자체가 전력을 소모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안에서 처리하면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고 속도가 올라가고 전력 소모가 줄어듭니다. PIM 허브 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정 노하우를 퓨리오사 AI 같은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시놉시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설계 도구 기업도 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퓨리오사 AI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생태계를 보겠습니다. 퓨리오사 AI 외에도 리벨리온이 있습니다. 사피온이 있습니다. 디벡스가 있습니다. 넥스트칩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전부 AI 칩을 설계하는 국내 팹리스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만드는 AI 칩 모두에 HBM이 들어갑니다. 그 HBM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공급합니다. 아파트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각자 아파트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초고층 프리미엄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리벨리오는 특화형 상업 빌딩을 짓고 있습니다. 디벡스는 소형 고효율 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HBM 없이는 AI 칩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합산 점유율은 80%를 넘습니다. 즉,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의 혈관을 한국 메모리 회사들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를 국가 차원에서 밀어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6년 우리나라 AI 관련 예산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한 해 예산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이 중 AI 반도체 육성 관련 예산이 1조에서 2조 원 규모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KAIS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이 대학원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퓨리오사 A가 공동 출자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하는 인재들이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훈련받고 졸업 후 바로 기업에 투입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구와 산업이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연결입니다. PIM 허브 프로젝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정 자문을 받으면서 퓨리오사 AI를 포함한 팹리스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차세대 칩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부 예산이 이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연결입니다. 정책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12월에 열린 AI 반도체 분과 행사. 이 자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퓨리오사 AI가 동시에 참석했습니다. 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도 열렸습니다. 장관이 직접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AI 반도체는 국가 전략 자산이며
정책과 예산을 총동원하겠다. 이게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산이 붙고 규제가 풀리고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국산 AI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엔비디아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목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칩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쿠다 생태계입니다. 쿠다, 투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추다, 푸다, 글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궁종이다. 우리 반도리 전상은 엔비디아고 봉창은 참정하고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점은 추다, 쿠다고 이러는 됩니다. 이해서 크다 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발스입니다. 쿠다 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드는 자사면 쿠다 소겠는 널어봅니다. 여봄에서 궁정도 개다문 펴고요. 영멈 닭에 탔습니다. 엔비디아가 발배한 많은 단안보 대저가종 서발고입니다. 이어섬의 성정짐으로 지몽겠다 그거 붕정홀의 점정 만드 덕나 봤다. 엔비디아가 만든 AI 개발 플랫폼입니다. 전 세계 AI 연구자들이 수십 년 동안 쿠다 기반으로 코드를 짰습니다. 논문도 쿠다로 씁니다. 오픈소스 AI 모델들도 쿠다 기반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건 단순히 칩 하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치 소프트웨어 자산 전체를 쓰는 겁니다. 이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국산 칩은 경쟁이 안 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다르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무엇이든 잘하는 범용 칩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AI 작업이 범용 칩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 특정 작업에만 쓰이는 AI, 전력이 제한된 엣지 환경의 AI, 클라우드가 아닌 내부 서버에서 돌려야 하는 보안 AI. 이런 틈새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는 특화된 국산 칩이 엔비디아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RNGD가 노키아 LG에 채택된 이유가 이겁니다. 엔비디아 GPU를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AI 추론 작업에서 더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한 겁니다. 국산 AI 반도체의 현실적인 목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K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국산 칩 비중 높이기, 엣지 AI, 즉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에 들어가는 AI 칩 시장 공략, 의료, 금융, 제조산업에 맞춤화된 특화 AI 칩 개발.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세계 2위급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한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계는 TSMC 의존입니다. 퓨리오사 AI의 RNGD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TSMC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하지만 칩 자체를 만드는 파운드리는 여전히 TSMC에 의존합니다. 국산 AI 칩이 결국 대만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삼성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의존은 쉽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계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칩이 아무리 좋아도 개발자들이 쓰기 편한 소프트웨어 도구가 없으면 채택이 느립니다. 엔비디아 쿠다에 익숙한 개발자들이 국산 칩에 맞게 코드를 다시 짜야 한다면 전환 비용이 발생합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소프트웨어 툴체인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수십 년치 생태계를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한계는 인재입니다. AI 반도체 설계 인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합니다. 카이스트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같은 프로그램이 나온 이유입니다. 하지만 인재 양성은 단기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한계들을 알면서도 왜 이 방향이 맞는 전략이냐? 현실적인 타임라인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026년 퓨리오사 AI RNGD 본격 출하 시작, 올해 2만 장 목표. 2027년 PIM 칩 상용화, 메모리 안에서 연산하는 차세대 기술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2030년 국내 AI 반도체 유니콘 기업 5개 달성 목표.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인 AI 반도체 회사를 5개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숲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숲에는 큰 나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풀, 이끼, 버섯, 다람쥐, 새.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숲이 됩니다. 단일 작물만 기르는 농장은 숲이 아닙니다. 폭풍 하나에 다 쓸릴 수 있습니다. KAIST라는 큰 나무,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디벡스 같은 다양한 식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비옥한 토양, 그리고 정부 예산이라는 햇빛과 물. 이것들이 같은 땅에서 함께 자랄 때 비로소 숲이 됩니다. 숲이 완성되면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 흐름이 여러분 지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숫자와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입니다. AI 반도체 스타트업이 늘어날수록 HBM 수요는 늘어납니다. 퓨리오사 AI, 리벨리온, 디벡스, 이 회사들이 칩을 더 많이 만들수록 HBM이 더 많이 팔립니다. 국산 생태계의 성장이 국내 메모리 대기업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이 두 기업에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주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반도체 팹리스 투자 기회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아직 비상장입니다. 리벨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이 성장해서 상장하거나 대기업에 인수되는 시점이 올 때 그 전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됩니다. 물론 스타트업 투자는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셋째, 관련 ETF와 펀드입니다. 직접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AI 반도체 관련 ETF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성장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 직접 영향을 주고 이 두 종목 비중이 높은 펀드나 ETF는 이 흐름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환율입니다. AI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 달러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달러 공급이 늘면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깁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 달러 자산을 갖고 계신 분, 이 흐름이 여러분의 생활 비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딱 한 가지만 가져가 주십시오. 세상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렇게 씁니다. KAIST, 엔비디아보다 2.1배 빠른 AI 반도체 개발. 이 헤드라인만 보면 흥분하거나 혹은 과장이라고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뉴스 뒤에 연결된 것들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AIST 연구가 씨앗이고, 퓨리오사 AI R&D가 첫 번째 열매이고, 삼성 SKHBM이 이 열매를 키우는 토양이고, 10조 원 예산이 이 농장에 쏟아지는 물과 햇빛입니다. 연구, 제품, 인프라, 정책, 이 네 개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될 때 그게 진짜 엔비디아를 흔드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생태계를 떠받치는 HBM사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삼성 SK가 왜 이 생태계의 핵심인지 이해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HBM사가 왜 세계 반도체 판도를 바꾸는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한국이 보입니다.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